안녕하세요, 건담올릭의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 인물 리뷰, 오늘은 기체 편으로 오늘은 준비한 것은 연방의 폭주, 그 오리지널이라 부를 수 있는 짐을 준비해봤습니다. 건담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성능은 또 건담과 또 천지 차이였죠. 그로 인해서 이제 물량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지만 항상 폭주 신세를 면치 못했던 아주 불운했던 기체 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기체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형식 번호 RGM-79, 지구 연방군이 개발한 양상형 모빌슈트로 애니메이션 기르는사 건담 방영 후에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바리에이션 기종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전기 생산형 혹은 선행 양산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단순히 짐이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RGM-79 이 짐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덧붙여서 이 짐, 영어로는 알파벳으로 GM 써있죠. 그 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이제 건담의 양산기라는 의미의 건담 타입 매스 프로덕션 모델, 그래서 앞에 건담에서 G, 매스 프로덕션에서 M에서 GM으로 해석하시는 그 자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실제로 애니메이션 제작 당시에는 단순히 그냥 건담의 영문명인 GUNDAM, 앞에 G와 뒤에 M 뜻해서 만든 이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름 간단하게 지었죠, 보면. 여기에 이제 개발에 관한 여러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모빌슈트 바리에이션 MSV에서 오래된 자료에서는 이제 잡으로 기재 남겨졌던 RX-78 초기 시작형 사양에 이제 4호기, 5호기, 6호기, 7호기 종류가 쭉 있는데, 이런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짐의 개발에 위한 실험기로 이용되었다라는 설정을 또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건담, 퍼스 건담과 짐은 이제 수직 관계가 아닌 형제기와 같은 이제 수평 관계로서 이제 또 위치가 조금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보통 알고 계시는 짐에 대한 설정 계보로 따진다면 흔히 알려진 사실은 이제 건담의 양산형 모델로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짐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온갖 종류의 기체들로 이제 바리에이션이 형성이 되었죠. 이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바리에이션으로는 0080 주머니 속의 전쟁에 나왔던 짐 커맨드라는 이런 후기 생산형 존재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존재가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원본 짐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V작전, V작전 하면 이제 1년 전쟁 초반에 자쿠에게 이제 무참히 당한 지구 연방이 이제 모빌슈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계획이죠. V작전을 통해서 완성을 한 건담의 양산형이라는 설계 개념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단기간에 많은 기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설계를 좀 간략화하고 비용 절감책이 이루어진 기체입니다. 특히 이제 양산 초반에 생산된 기체는 이제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래 건담은 아주 치밀하고 이제 견고한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다 생략한 채로 롤아웃이 되어서 그 성능과 전투력 면에서 아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제 짐이라고 하면은 아주 저평가받는 요인이 되었죠. 이제 굳이 이제 건담과 짐의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요. 장갑재가 건담은 이제 루나 티타늄만큼이었는데 이거보다 정리는 쉽고 제조비가 좀 더 싼 티타늄만큼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대 기체에서는 이제 원래 건담은 교육용 컴퓨터가 들어가 있죠. 파일럿의 그 전투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다른 이제 파일럿들 육성하는 데 써먹을 수 있는 그 교육용 컴퓨터화도 이제 간이화가 됐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코어 블록 시스템도 폐지가 됐습니다.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백변정용 병기 빔 4배도 건담은 등에 2개를 달고 있는데 짐은 하나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라이플, 중장거리에 이제 맞는 고출력 빔 병기였던 이제 빔 라이플을 대신해서 이제 근중거리,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쓴 근중거리에 탄수도 많고 소형이나 취급하기 쉬운 빔 스프레이건으로 또 무장도 바뀌었습니다. 또 두부 카메라 시스템 이쪽도 간략화됐죠. 얼굴 보시면 이렇게 얼굴형이 아니라 이제 바이저 쓰고 있는 듯한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뀐 형태로, 이런 형태로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 제너레이터도 출력이 다운되었네요. 보니까 건담이 1380kW고 짐이 1250으로 제너레이터까지 저출력으로,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가지, 아무튼 여러가지 필수 요소까지 아니었지만 여러 요소들에 대한 시스템들이 많이 축약이 되고 생략이 되는 등 생산 절감을 위해서 아주 마이너 다운그레이드를 당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생산된 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블럭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유폭률이 꽤 높았다고 그래요. 건담은 분할 구조로 돼 있어서 이제 파손된 부분만 폭발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짐은 이제 폭발하는 지점부터 연기적으로 연속적으로 폭발이 기체 전체로 번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의 생존율이 많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이제 코어블록 시스템을 좀 더 간략화한 카세트식 콕핏 블록 시스템을 또 채용을 해서 이제 후반부에야 이제 생존율이 좀 보장받는 이런 형태로 되었다고 해요. 대신 이제 이게 되면서 지온 쪽하고 다르게 같은 기체로 해도 이 콕핏 블록 시스템을 교체를 해주면 단시간에 우주전 사용과 지상 사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 편리성을 대신 또 얻었다고 합니다. 짐의 전투 능력은 이제 자료에 따라서 아주 가지각색이긴 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보고 계신 이 건담하고 비교를 하면은, 건담은 원오프 타입이라 볼 수 있죠. 한마디로 한개 고성능기. 하지만 짐은 다수의 물량으로 소수의 고성능기를 제압한다는 설계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춘 전술 사상을 밑바탕으로 만든 기체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1대1 전투력 비교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퍼스트 건담에서도 솔로몬이나 아바와 구 공략전에 이따가 애니메이션 활약상에서 잠시 나올 부분이긴 한데, 거기서 보면 이제 보라와 함께 소대를 구성해서 집단 전법으로 그 당시 지원군의 고성 양산기들을 상대해서 결과적으로 연방군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를 또 볼 수가 있었죠. 다음으로 이제 무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은 일단 제일 먼저 빔4배, 지금 이미지가 없어서 잠시 뭐 건담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그냥 설정하러 다시 보도록 하죠. 빔4배는 일단 퍼스트 건담이 사용하고 있던 것과 같은 것을 장비합니다. 일단 건담 실험 자료에 의해서 이제 실전에서의 유효성이랑 신뢰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제식 무장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해요. 다만 이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기본적 장비 개수는 1개로 줄였다고 합니다. 대신 부대장급이나 사관이 탑승하는 기체나 일부 에이스 파일럿의 기체에는 2개를 장비하기도 했다고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체를 못 본 것 같아요. 오리지널 짐에서는.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건 이제 빔 스프레이건. 일단 짐에게는 이제 빔 라이플 대신 주로 이 빔 스프레이건이 장비가 되었는데,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명중률을 높게끔 빔을 아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모빌스터 파일럿 육성 기간이 좀 짧았죠. 얘네들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뭐 장거리 지원이 또 뛰어난 볼과 이 짐을 이제 접근 전용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술을 짰기 때문에 굳이 건담처럼 빔 라이플처럼 단발 위력이 강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무장으로 이제 빔 라이플 대신 빔 스프레이건을 장착해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빔 라이플 같은 경우에 저출력 제너레이터로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애용받았던 무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개할 무장은 이제 하이퍼 바주카에 설정한 없는데, 퍼스트 건담하고 또 같은 사양입니다. 380mm 하이퍼 바주카. 뭐 380mm 규격의 탄두를 사용하고 여러가지 전용 장약을 이용해서 발사할 수 있는 무장이고요. 뭐 장탄수는 적지만 실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출력이나 뭐 다른 요소에 좌우받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 파괴력을 낼 수 있는 무장이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자쿠 바주카가 280mm였고 도움이 사용했던 자이언트 바주카가 360mm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단순 수치상 파괴력은 이 짐이 사용했던 이 하이퍼 바주카가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네요. 자, 잠시 창을 좀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게 이제 100mm 머신건. 우주에서는 이제 지상 부대와 다르게 이제 100mm 머신건을 장비했다고 합니다. 자쿠 머신건이 120mm거든요. 구경은 조금 작아서 위력은 낮긴 하지만 사용하는 이제 이 탄창 박스형 매거진이 자쿠
머신건의 드럼 매거진보다 또 장탄수도 적었대요. 또 거기다가 총신도 짧고 총알 덮개 이제 냉각용 구멍이 좀 뚫려 있다라는 점, 뭐 철제 파이프식 개머리판 채용 등 뭐 의도적인 소형화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 적을 제압하기 위한 서브머신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게 90mm 머신건. 이 비밀병기가 사용이 금지된 콜로니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머신건이라고 해요. 예, 콜로니 내에서 비밀병기 잘못 사용했다면 구멍 나면 예, 다 죽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 머신건을 개발을 했고, 예, 이것도 뭐 위력은 낮고 탄속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보통 이제 전장에서는 빔 교란막, 예, 대빔 교란막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실탄 병기에 는 아주 효과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병기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걱정 없이 이제 탄창 맞추고 나면 장시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표준 장비가 된 후에도 널리 사용된 무장이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설정화가 없긴 하지만 뭐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롱배럴 라이프 사용도 개발은 되었다고 해요. 예, 그렇지만 뭐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설정화가 잡힌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실드 6전형의 이제 실드가 이제 건담이 사용하는 실드와 마찬가지 형태로 똑같은 동일 장비 사용으로 장비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노란 십자가 마크가 없는 실드도 존재했다라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만큼이 이제 제가 준비한 짐의 설정 관련 내용이었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활약들을 보여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등장은 이제 29화, 퍼스트 건담 29화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화이트 베이스가 이제 자부로에 도착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개발되어 있는 짐들을 볼 수 있었죠. 지온이 이제 자부로를 습격을 하면서 전투가 펼쳐지지만 네, 역시 우리의 양상기 폭죽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 오히려 샤워해주고 그의 배가 뚫리는 예, 이런 명장면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35화 예, 솔로몬 공략전 때 이제 더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예, 볼과 함께 소대를 이루어서 예, 단순히 물량 전술을 펼칩니다. 예, 별다른 활약은 없어요. 예, 엑스트라라서. 그리고 이제 36화 이제 도즐이 있는 이제 솔로몬 공략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도즐이 빅잠을 끌고 나오는 바람에 네, 그냥 아주 폭죽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또 봅니다. 그리고 이제 39화에서는 예, 이제 솔로몬을 점령을 해서 연방군인 점령을 해서 그냥 이렇게 보초서고 막 정비하고 하고 있다가 라라의 에르메스의 영문도 모른 채 공격받고 터집니다. 예. 역시 우리 연방의 폭죽 그냥 한 방에 빵 하고 터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40화에서 그냥 지나가는 컷으로 예, 전함 위에 이제 볼과 짐이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모습 잠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41화 키시리아의 함대와 예, 하이트 베이스가 속한 제13 독립 함대가 교전을 시작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물량 공세로 뒤에 보이시는 저 빨간색 방패 들고 있는 게 다 짐이고요. 잘 구별이 안 가지만 뭔가 점이 찍혀 있는 게 다 볼입니다. 예, 물량 공세로 함께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42화 최후의 결전이 벌어진 이제 아바우와 쿠 전투죠. 예, 역시 여기서도 볼과 함께 또 물량 공세를 펼치는 모습. 이제 마지막 43화에서는 예, 뭐 열심히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보여줍니다만 예, 뭐 애니메이션 초점이 짐이 아니라 건담과 이제 아무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활약상은 없습니다. 예, 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짐은 물량이에요. 그리고 엑스트라기 때문에 예, 주역기와 같은 활약상은 없습니다. 예, 맨날 터지기만 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활약상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으로는 이제 프라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드는 이제 아주 옛날 구판들을 제외하고 준비를 했어요. 예전 구판 같은 게 뭐 구할 수도 없는 물건들이고 품질도 뭐 정말 이건 내놓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볼만한 제품으로 구성을 짜보니 짐 건프라가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우선 MG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시는 게 MG17번입니다. 짐
1999년 2월 2,500엔의 가격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당시 이제 특징 나와 있는 걸 좀 봤는데 뭐 대부분 내용이 그거예요. 무장들을 이제 뭐 여기저기 장비를 할 수 있다. 뭐 커넥터로 연결이 가능하다. 백팩에 장비가 가능하다. 뭐 허리에 홀더에 장착 가능하다. 네, 뭐 요즘 보면 참 당연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제 이거를 광고로 내줄 수 있었던 사양이었나 봅니다. 네, 뭐 제품 사진은 공식 사진은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찍은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1.0이라고 봐야겠죠. 1.0 짐은 저희가 찍어놓은 게 없어서 바로 넘어가서 이제 많이들 보셨을 2.0 MG118번이고요. 네, 2009년 2월 3,500엔의 가격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주요 특징이라 본다면 이제 건담 2.0과 동일한 이너 프레임으로 이제 발군의 가동과 프로포션을 구현했다고 해요. 역시 뭐 가장 큰 의의라고는 역시 2.0으로 새롭게 개선돼서 나왔다라는 점이겠죠. 공식 이미지 앞 뒤 모습이고요. 제품 사진, 저희가 준비한 제품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바퀴 돌려보도록 하죠. 네, 아주 잘 깔끔하게 아주 심플한 짐이라 하면 역시 심플함이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액션 포즈를 조금 본다 그러면 건담 2.0 내부 프레임을 활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 각종 액션들이 꽤 잘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뭐 무릎 관절이라든지 고관절, 각종 액션 포즈들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HGUC 20번입니다. 짐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2001년 4월 700엔의 가격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아주 초창기의 번호죠. 20번이니까 초창기 제품이라 그런지 가격이 700엔이라니 참 싸죠. 요즘 SD보다도 웬간한 SD보다도 좀 싼 가격이긴 한데 뭐 주요 특징이라 한다면 이제 카메라 아이는 이제 클리어 부품으로 표현을 했고 장갑도 이제 뭐 색분할 실로 설정색을 충실하게 재현했다 라고 합니다. 제품에 대한 공식 이미지고요. 저희가 찍어놓은 짐 모습입니다. 잠시 한 바퀴를 돌려보도록 하죠. HG 좀 초창기 모델이라 뭐 접합선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도 눈에 띄긴 하지만 역시 짐답게 그냥 심플함이라면 아주 잘 표현된 것 같긴 해요. 적절한 곡선미와 직선미가 그냥 공존하고 있는 듯한 이 디자인. 액션 포즈를 좀 보시면 이 초창기 제품이라 솔직히 이 제품은 가동률은 조금 별로이긴 해요. 무릎 굽힘도 잘 안되고 다리도 잘 안 올라가고 어깨에 뭐 가동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포즈가 좀 여러모로 살짝 좀 아쉬운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싸고 심플한 짐이라는 면에서는 뭐 거기에 이것 MG처럼 2.0으로 뭐 대처 가능한 제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짐을 구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을 사셔야 된다는 점. 이건 정말 리뉴얼 안 해주나 궁금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짐이었습니다. 기동유사 건담에서 아주 맹활약을 펼쳤던 건담, 그 건담의 양산형 기체로서 설정을 가지고 등장을 했지만 뭐 양산형이라는 설정 때문인지 뭐 아무로와 같은 에이스 파일럿이 안 타서 그런 것인지 극중에서 보여줬던 장면은 이제 단순한 물량 공세와 더불어 여기저기 그냥 터져나가는 폭죽 신세였죠. 건담과는 좀 더 다른 이제 곡선이 좀 가미되어 있는 메모나 이제 뭐 심플한 디자인, 그 때문에 또 짐만 또 좋아하시는 팬도 많이 계십니다. 독자적인 팬층을 또 형성하고 있는 기체이기도 해요. 전 개인적으로 반반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좀 HG 같은 경우에 좀 개선이 좀 되긴 개선됐으면 좀 하는 소망도 있는 제품이에요. 다른 것들은 좀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얘도 좀 건담 세계관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양산형 기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급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엔 또 새로운 기체 인물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 하면 인물편을 준비하겠지만 이변이 있다면 기체로 다시 올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